앞에 잘라 먹었다. 어떻게 하지, 이거? 이제 시작이니까, 뭐. 네, 이제 시작이니까요. 네. 위에 있는 공식은 현준아, 책 보고 좀 외워. 네. 이제 계산합니다. 그럼 이거 어떻게 계산했어야 되냐면, 3 곱하기 2 곱하기 2의 n-1제곱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이거 이렇게 써도 되니? 얘랑 얘랑 같은 밑끼리 곱하면 밑은 한번 써주고 지수를 덧셈하면 2의 1제곱 더하기 n-1제곱 하면 2의 n제곱 요 모양이 나오겠죠? 뒤는 마이너스 3 곱하기 2의 n-1제곱 그럼 여기는 계산하면 6이거든요? 6 곱하기 2의 n-1제곱 빼기 3 곱하기 2의 n-1제곱 마치 2의 n-1제곱을 동량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6개에서 3개를 뺀 거니까 3개 곱하기 2의 n-1제곱 이게 일반항이야. 그러니까 이런 수열이 나와 있으면 이 수열의 합을 정리한 식이 나와 있으면 이 합을 통해서 구한 일반항 A에는 3 곱하기 2의 n-1제곱을 알았고 거기다 n에다 10을 집어넣게 되면 3 곱하기 2의 9제곱 3 곱하기 512 이걸 계산하시면 이제 정답이 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하는 거야 등비수열은.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등차를 했던 것처럼 좀 쉬운 단계식 있으면 그거 좀 이해했으면 좋겠죠. 이걸 일일이 하기는 시험장에서 이거 하기는 좀 귀찮잖아. 자, 봐줘. 다시 해보자. 똑같은 식으로 이런 꼴이 돼요. 이런 꼴이 되면 일반항 AN을 쓸 때 등차 수열처럼 얘도 항번호 n이 지수로 가 있지. 그럼 이런 수열의 합은 등비수열이라 생각해야 돼. 등비수열이구나. 그럼 등비수열은 공비 R에 n-1제곱 합은 n제곱이지만 일반항은 n-1이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우리가 이렇게 배웠잖아. 등비수열 일반항 구하는 공식. 됐니? 근데 여기 이제 R 자리 대신에 누굴 대입해야 되냐면 요 n 밑에 있는 숫자를 집어넣으시면 돼요. 요 n 밑에 있는 숫자가 공비 값이야. 그럼 A는 첫 번째 항이지. 그럼 여기에서 첫 번째를 어떻게 찾죠? 찾으려고 노력하지 마. 그냥 S1 값을 구하면 그게 A1이잖아. A1이라고 배웠잖아. 그냥 SN에다 1 대입하면 돼. 그래서 1 대입해. 그럼 6-3. 3이 첫 번째 항이야. 여기서 바로 답이 정리가 돼요. 아까 우리가 어렵게 구했던 식이 그냥 한 방에 정리가 됩니다. 책에 써놓으세요. 책에 이걸 쓰십니다. 등비수열은 SN식이 항상 이런 꼴이어야 돼가 뭐냐면 네모 곱하기 세모에 n제곱 마이너스 네모 이런 꼴이 돼야 등비수열이 돼요. 포인트가 있어. 이거를 순서를 이 포인트를 잘 매겨야 돼. 포인트가 뭐냐면 일단 여기가 n이어야 되는 거야. n 아니고 딴 건 안 돼. n 플러스 1 안 돼. n-2 안 돼. 2n 안 돼. 무조건 n이어야 돼. 그럼 n 밑에 있는 여기 있는 이 세모가 공비야. 그리고 그 공비의 n제곱 앞에 붙어있는 어떤 숫자 있죠. 곱하기 된 그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서로 반대여야 돼요. 이게 3이야. 그럼 뒤는 마이너스 3이 와야 돼. 이게 마이너스 2가 와. 그럼 뒤는 플러스 2가 와야 돼. 알겠니? 얘네들의 관계는 뭐라고? 절대값은 같다. 근데 부호가 반대야. 그 꼴이 와야 돼. 그러면 이건 고민할 거 없이 그냥 등비수열이에요. 됐니? 그럼 이걸 가지고 일반항을 작성하시오. 그러면 이렇게 쓰면 돼. 세모에 이게 공비라며. 위에는 무조건 n- 쓰는 거죠. 일반항이니까. 이 앞에는 S1 값을 이렇게 써주시면 등비수열의 일반항을 바로 작성할 수 있어요. 이건 정말 쉽습니다. 등차 수열만큼이라도 쉬워. 알아두면. 이걸 써놓으세요. 그래서 네. 그 프린트 어딘가에 자, 짬이 공간 되는 데다가 잘 써놓으세요. 연습. SN을 구했더니 이게 마이너스 2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2 일반항 구해보세요. 지금 일반항 AN 해보신 분은 이것도 한번 해보세요. 5 곱하기 2의 n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10 이거 일반항 구해보시고
이거 해보시고. 여기까지 해보세요. 첫 번째는 답이 뭐예요? 첫 번째는 답이 없어요. 일단 공비는 얼마? 3. 공비 3이에요. 여기다 3에 위에 지수 뭐 쓰죠? n-1 쓰면 되고, 앞에 있는 건 첫 번째 항이잖아. S1 값. 여기 n에다 뭐 집어넣으면 되죠? 1. 그럼 여기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2 곱하기 3이니까 마이너스 6 더하기 2. 이게 답이지 뭐 그러면. 이렇게 쓰면 일반항이고요. 얘는 일반항을 쓰는데 아까 3 위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그랬죠? n. 그럼 여기 위에는 n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뒤에 플러스 1이 붙었잖아. 네. 여기만 좀 정리하면 돼. 2의 n 플러스 1제곱은 2 곱하기 2의 n제곱 이렇게 봐도 되죠? 그럼 얘를 분리합니다. 이렇게. 그럼 2 곱하기 2의 n제곱 했더니 이게 얼마예요? 10. 뒤에 보니까 반대 마이너스 10 있잖아. 마이너스 2 있듯이 뒤에 플러스 2 반대보 있듯이 얘도 10, 반대보 마이너스 10. 이게 등비술이야. 그럼 답은 n 밑에 있는 게 공비 2의 n-1 일반항일 때는 n-1제곱 써야 되고 앞에는 첫 번째 항 n에 1 집어넣으면 되죠? 1 집어넣으면 20 빼기 10이니까 10. 네,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이게 그래. 이게 뒤에 아마 문제도 이게 나올 텐데 이거 원래 원식대로 하자면 굉장히 짜증납니다. 이거 언제 다 계산해야 되냐면 이거 진짜 짜증나. SN은 4 곱하기 3의 n-1제곱 플러스 k 빼기 4 곱하기 3의 n-2제곱 플러스 k. 이게 SN에게 SM-1이에요. 이걸 계산해서 이게 등비수리 되는 k 값을 찾아야 되는 거야. 이거 굉장히 짜증나. 문자 k가 포함이 되는 바람에. 그래서 이 내용을 알면 이거 진짜 쉬워져요. 핵심은 n 밑에는 3이 공비가 되려면 n-을 써야 되니까 이 마이너스 1이라는 지수를 분리해야 되죠. 그럼 4 곱, 이거 우리가 이 정도는 할 줄 알잖아. 4 곱하기 3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3의 n제곱 이렇게 쓰시면 되겠네요. 플러스 k. 얘랑 붙이죠? 이건 3분의 1이잖아. 3분의 1 4를 곱했으니까 3분의 4 곱하기 3의 n제곱 플러스 k. 이제 꼴이 맞춰졌죠? n 밑에 있는 3이 공비가 되고 이게 등비수열이 되려면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는 뭐 해야 된다고? 절대값인 것 같은데 부가 반대가 되니까 k값이. 그렇지, 이게 답이 나오는 거라고. 단박에 답이 나와. 이걸 알아두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익혀두시고 연습을 꼼꼼히 해두세요. 물론 SM-SM-를 잊어버리는 건 아니야. 기본적인 정석적 풀이식은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좀 더 빠르게 문제를 적용하기 위해서 니네는 고2잖아. 몇 수십 번을 얘기하냐. 시험장 안에서 못 푸는 거는 실력이 없는 거야. 자꾸 실수를 하지 마. 아깝다고 하지 말고 실력이 없는 거야. 고2가 시간 안에 못 푸는데 그게 왜 실력이야 그게. 다 아까워. 시험 공부 좀 했다는 애들은 시험 끝나면 다 아까워. 누가 안 아까운 애들 어딨냐. 자기 모르고 실수해서 틀린 애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한 5분만 주어지면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10분만 더 주면 나 점수 더 좋을 것 같은데 다 똑같은 고민하는 거야. 그럼 무슨 말이니? 역설적으로 얘기해봐. 다 똑같은 고민한다는 얘기는 그걸 극복을 못한 게 결론은 실력이라는 얘기야. 극복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근데 시간을 줄이는 방법은 딱히 없어. 네가 죽었던 사람도 공부한다고 해서 손이 막 바람처럼 날아가지 않아. 제일 좋은 방식은 21문제에서 한 22문제만 학교 시험 나오면 여기서 최소한 15개, 16개는 무조건 패턴화 시켜야 돼. 이게 들어야 돼. 패턴화. 보자마자 이건 어떻게 푸는 거야 라고 떠올라야 된다고. 그게 빨리 돼야 남는 시간이 충분히 남아. 그래서 나머지 문제, 대여섯 문제 막 고민하고 이렇게 하는 건데 니네가 안 되는 게 사실은 어려운 문제가 안 되는 게 아니고 이게 일단 1차적으로 이게 안 되는 거야. 15문제, 16문제를 패턴을 못 시키는 거야. 기껏 패턴화 시킨 게 한 10문제. 10문제를 딱 보면 이건 이렇게 푸는 거야. 나 공부한 거야. 근데 나머지 한 10문제가 패턴화가 안 되는 거라고. 그러니까 그거 가지고 싸잡고 고민하고 이거 어떻게 푸는 거였지? 배운 거 같은데. 이건 아예 못 푸는 문제일 것 같은데 그래도 이건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네? 어떻게 풀었지? 거기서 시간이 끌리는 거라고. 고민을 해서 그 문제를 풀이하는 방법을 끌어내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 자꾸 시간을 갉아먹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도 시험장에서 막 SM- 이래서 하다 보면 시간 다 뺏기는 거야. 그나마 저런 게 하나, 두 개가 걸려주면 땡큐인 거지. 나 이거 알아. 빨리 푸는 방식. 축축축축축.
그 남들은 저 문제 하나 해가지고 막 4분, 5분 풀 때 난 빨리 한 20초 만에 빨리 끊어야 되는 거예요. 문제 딱 마무리하고 남는 시간은 다른 문제에 투자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저런 거 하나가 대단치 않아. 오해하지 마. 이거 설명 대단해서 설명하는 게 아니고 대단한 거는 이게 대단한 거야. 어디 갔어? 이게 대단한 거야. 이게 진짜 제대로 된 방법이니까. 이거는 모든 수요마다 다 적용이 돼. 근데 선생님 설명했던 그 Sn-Sn-로 AN을 구하는 방식, 등차수열, 등비수열 두 개 설명했지. 대단해 보이지? 이게 더 대단한 거야. 이건 그냥 할 줄 알아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푼다는 건 알고는 있어야 돼. 근데 시험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수업했던 그 방법을 익혀야 되는데 옛날에 한 몇 년 전 여러분 선배들은 등차 등반만 하지 않았어. 이번에 왜 교재는 뭐 조화수 열린 거 선생님 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어차피 안 나온다고. 니네 여러분 몇 년 전 선배들은 등차, 등비, 조화, 계차는 기본적으로 다 배워. 그리고 군수열도 배워, 걔네들은. 그러다 보니까 워낙 해야 되는 수열이 많아. 근데 그 수열들을 일반항을 구할 때 이런 간단하게 써있는 규칙들이 등차나 등비는 간단하게 쓰이는 규칙이 있는데 나머지 수열은 간단하게 쓰이는 게 없어. 그래서 걔네들은 이거 외워야 될 게 몇 개, 공부해야 될 게 몇 개 수열이 있는데 그 중에 딱 두 개만 이런 게 성립하는 거야. 재밌게 문제 빨리 풀어지는 거. 나머지는 어차피 안 돼. 그러니까 이게 큰 의미가 없었다는 얘기야. 등차 등비만 잘한다고 수열을 문제를 잘 푸는 건 아니었으니까. 근데 니네는 등차 등비 두 개밖에 안 배우잖아. 두 개밖에 안 배우는데 굉장히 고맙게도 그 두 개 경기 간단하게 푸는 방법이 있다는 얘기야. 그럼 외워줘야지. 익혀주고 써먹어야지. 아셨어요? 그러니까 뒤에 그런 문제 나오면 좀 빠르게 풀어주시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뒤는 따로 설명 안 드리고 이제 생략하고, 이제 이런 거 잠깐 해봅시다. 연습을 해야 되니, 그래도. 아니야, 네가 해봐. 이건 내가 하는 것보다는. 여기 있는, 예제 문제 왼쪽에 있는 두 개 지금 해봐. 수열의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을 구하시오. 단 x가 마이너스 1이 아닙니다. x가 마이너스 1이면 이게 다 0이 되잖아요. 네, 그럴 리는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아까 말한 대로 보세요. 저기요. 첫 번째. 이게 왜 첫 번째냐면 아까 우리가 중요하지 않지만 기억은 해야 된다는 게 있었죠. 이 수열은 공비가 뭐라고 정의되어 있지 않죠. 공비가 1일 수도 있어요. 그럼 공비가 1이 되려면 x는 얼마가 돼야 되나요? 0. 그럼 x가 0이 되면 공비가 1인 거야. 그럼 여기 x 0 집어넣으면 1, 1을 n번 더한 거니까 정답은 SN은 n이 됩니다. 1을 n번 더한 거니까. 이게 답이 될 수도 있어요. 두 번째, 그럼 만약에 x가 0이 아니라면이죠. 그럼 공비가 1이 아닌 거야, 그러면. 그럼 그때는 이제 분리해야 돼요. 공비 R이 1이 아닐 때란 뜻이니까. 그럼 첫째 항은 1이 되고, 공비는 x 플러스 1이 공비 아닌가요? 이렇게 곱해지는 게 공비니까. 이렇게 곱해지는 게 공비잖아. x 플러스 1이 곱해지지. 그럼 항의 개수는 몇 개인가요? n개. n항까지 합을 구하는 거니까. 그럼 SN수를 써요. SN은. 이게 공비니까 앞에 공비를 먼저 씁시다. x 플러스 1 마이너스 1분의 공식이 뭐였죠? r 마이너스 1에 r의 n제곱. 그러니까 이거 그냥 똑같이 복사해 쓰면 돼. 그대로 복사해 쓰되 앞에 공비에만 지수 1을 이렇게 지수 n을 이렇게 붙여주면 되고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첫 번째 항 1. 그럼 얘는 플러스 1 마이너스 1이 지워지고 x분의 곱하기는 생략하게 되면 x 플러스 1에 n제곱 마이너스 1 이게 일반항이 되죠. 답은 일반항이 SN이 됩니다. 그럼 답은 두 가지예요. 이렇게 SN이 N 또는 SN이 X분의 X 플러스 1 N제곱 마이너스 이렇게 답이 두 가지로 쓰셔야 됩니다. 둘 다 맞추신 분? 없네요. 네, 답을 두 개로 써야 된다니까 이렇게 두 개. 나한테 한 소리야? 자, 다음 페이지. 이거 해봐. 이거 암산 되거든? 이런 문제는 암산이 돼. 잠깐만. 5항부터 1, 7항부터 13, 2, 등비술 2, 4, 7. 답 7이네요. 7 누구예요? 오, 잘했는데? 찍었어요. 찍었다고? 그러니까 그 1부 제곱항까지 1이잖아요. 10항까지 3이고 그러면 5부터 6부터 10까지 2인 거잖아요. 그래서 두 배가 했어요. 그래서 10부터 15항까지 또 두 배가 해서 4 그래서 요!
이건 찍은 게 아니야. 원래 저렇게 푸는 거야. 빨리 푸는 방식이.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그거는. 일단 정확한 풀이부터 먼저 보여드리고. 자, 첫째 항부터 n항까지, 5항까지 합을 SO라 쓰죠, 우리가. 그 합이 1이 되고, S10의 값이 3이 됐을 때, S15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배운 대로 보면 등비술이니까, 공비가 1보다 큰지 작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걸 써봅시다. S5는 R-1분의 R의 항수 5제곱 1. 첫 번째 항 A. 이렇게 쓰겠죠? 그 다음에 S10은 같은 패턴대로 R-1분의 R의 항수 10제곱 1 곱하기 첫 번째 A. 이렇게 쓸 겁니다. 2, 3. 근데 여기서 이 R의 10제곱 1이 혹시 이렇게 써지는 거 이해되죠? R의 5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1 이렇게 써도 되지. 10제곱을. 그럼 여기다 제곱 붙이면 이게 무슨 모양이 되죠? 합차로 인수분해 되는 거 이해되니? 이렇게 인수분해 된다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그걸 바꿔 써보자, 얘를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R의 5제곱 플러스 1 이렇게 바꿔 썼더니 이게 답이 3이라는 건데 여기 보면 이만큼이 얼마라고요? 1이잖아. 여기 있어. 이만큼이. 여기. 이게 1인 거야. 그럼 따라서 R의 5제곱 플러스 1이 3이라는 얘기죠. 1은 곱하나 마나 얘만 남을 거니까. 그럼 넘어가면 R의 5제곱은 2가 된다는 뜻이에요. 맞니? 자, 우리는 이제 구하는 게 뭐냐면 R의 10제곱을 구하잖아요. R의 15제곱을. R의 15제곱은 R-1에 A 곱하기 R의 15제곱 1 이렇게 써질 텐데 저 15제곱을 이게 나오도록 써야 되는데 이거는 이 공식 떠올리시면 돼요. R의 5제곱의 세제곱 마이너스 1 이러면 3차 마이너스 3차니까 인수분해가 3차 떼고 R의 5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한 다음에 부호 반대 끝에 거 제곱 이 공식 기억나? 이거잖아. A의 세제곱 마이너스 B 세제곱은 3차 떼고 A 마이너스 B의 앞에 거 제곱 둘을 곱하면 마이너스 AB 부호 반대 플러스 AB 끝에 B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되잖아. 3차 마이너스 3차가. 그 식을 쓴 거라고. 여기를 이제 고쳐 쓰면 돼요. A의 R의 5제곱 마이너스 1 R의 10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이 값을 구하라는 얘기인데 값만 베껴다 쓰면 돼. 요만큼이 얼마라고? 계속 저 1번씩 울고 먹는 거예요, 지금. 이게 1인 겁니다. 그럼 곱하기는 의미 없으니까 생략이 돼. 남은 건 이것만 쓰면 돼. R의 10제곱, R의 5제곱의 제곱, 플러스 R의 5제곱, 플러스 1. R의 5제곱이 2라고 했죠? 여기. 2의 제곱, 4, 더하기 2, 더하기 1. 그 정답은 7. 이렇게 푸는 게 이제 정확한 풀이입니다.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정석적 풀이. 근데 얘도 그래. 그러니까 늘 말하지만 정석을 무시하면 안 돼. 정석을 무시하면 실력이 없는 거야. 다만 우리는 정석을 토대로 좀 더 추가로 많이 알면 좀 더 좋은 실력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걸 어떻게 감각적으로 알았나요? 아니면 어딘가 누구한테 들었던 얘기야? 찍었어요. 야, 그걸 감각으로? 이 내용을 감각으로 찾았다고? 그냥 승훈이가 센스가 나쁘지 않아, 제가. 지금 공부 안 해서 그렇지. 제가 공부를 안 해서 그렇지. 제가 센스가 나쁜 애가 아니야. 하도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 센스가 자꾸 이게 자꾸 퇴색이 되는 듯한 느낌이 있지. 애가 센스 괜찮아. 자, 무슨 얘기냐, 봐. 좀 전에 승훈이가 얘기한 게 이거야. 지금 색깔을 좀 분리해서.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 수의 항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럼 1항부터 5항까지 합한 계산 얘가 S1이 S5인 거예요. 그 S6부터 S10까지 더한 게, 그 다음에 여기 S15까지 더한 게, 이 간격이 일정한 거야. 5칸 일정하잖아. 근데 여기까지 합이 얼마라고 되어 있냐면 1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 S10이라는 거는 여기를 말하는 게 아니다. S10은 강제성이 있다고 그랬잖아. 제1항부터니까 제1항이 여기에요. 여기서부터 이만큼 더한 게 3이라는 얘기야. 그치? 이게 승훈이가 설명한 거 그대로 나는 베껴서 얘기하는 것 뿐이야. 그럼 여기는 얼마예요? 2가 남겠지. 1과 1을 더해 합이 3이 나올 거 아니야. 근데 이거 등비수열의 합이잖아.
한 배열이 등비라는 얘기는 그들의 합 안에도 등비가 숨어있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돼. 그럼 여기서 여기로 갈 때 몇 배가 되고 있는 거죠? 2배가 되잖아.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이 다 일정한데 마치 항처럼 오면 돼. 얘를 제1항, 얘를 제2항, 그럼 얘를 제3항으로 보자는 얘기예요. 그럼 등비수니까 이렇게 넘어갈 때 2배 된다는 얘기는 이렇게 넘어갈 때도 똑같이 2배가 돼서 이 값이, 여기 값이 얼마라는 얘기죠? 4가 된다는 뜻이야. 그럼 제1항부터 제15항까지 합을 계산하다는 뜻은 1 더하기 2 더하기 4. 여기는 이 숫자를 더하겠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정답은 7 이렇게 간단하게 나오는 겁니다. 만약 이 패턴을 이해하잖아? 그럼 뭐도 이해할 수 있냐면 니네 등차 수열도 할 수 있어. 이렇게 이렇게 뭐 이런 느낌으로 똑같이 아까처럼 여기가 A1의 자리예요. 첫 번째 항. 근데 거기서부터 여기까지 합을 계산했어. 이게 S10이야. 여기까지 합을 계산했어. 여기까지 S20이야. 근데 S30의 값을 구하래. 뭐 이런 문제 있잖아요. 근데 S20까지 등차 수열, 이거는 이번에는 등차 수열이다. 등비가 아니고. S10까지 합이 뭐 10이었어. S20까지 합이 30이래. 그럼 여기 얼마 남아? 20이 남지. 그러니까 등차잖아. 이것도 똑같아. 이 간격, 이 간격, 이 간격 똑같으니까 여기랑 여기랑 여기가 등차 수열 규칙을 따라 움직인다 생각하면 돼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들어갈 때 등차니까 덧셈이 되는 거잖아. 곱셈이 되는 게 아니고 이거 얼마 덧셈 돼? 10. 그럼 얘가 얼마 덧셈이 돼야 돼? 10이 덧셈이 돼야 돼. 그럼 20에 10을 더하면 여기 30이 되겠지. 그럼 S30까지 합은 10, 20, 30을 모두 다 더하면 S30이라고. 이 등차수리 합 30항까지 합을 구하시고 그러면 60이 정답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했으면 생각보다 은근히 이게 시험에 잘 나와. 이런 배열들이 은근히 시험에 잘 나와. 꼭 간격이 일정한 거야. 10칸? 얘도 10칸? 얘도 10칸 이렇게 간격이 일정하게 나와. 이렇게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어. 근데 이게 왜 일정하게 나오는지 알아? 특히 등비에서는 왜 일정하게 나오는지 아니? 이거 등차에서는 뭐 꼭 이렇게 안 나와도 괜찮아. 근데 등비에서는 꼭 이렇게 일정한 간격이 나와. 왜 그러냐면 아까 이거 써먹어야 되기 때문이야. 이 공식을 써먹고 이 공식을 써먹어야 되다 보니까 간격이 일정해야 되는 거야. 거듭적으로 똑같이 처리돼야 이게 이런 공식을 써먹을 수 있거든. 그러니까 등비는 거의 맞춰서 나와. 그러니까 이 풀이를 좀 알아두면 많이 도움이 돼. 근데 뭐 승훈이는 설명 안 해도 벌써 본인이 깨우쳤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다른 분들은 연습을 통해서 좀 깨우치시면 됩니다. 그게 어렵지 않다. 뭐 또 다른 문제 만들어도 돼. 등비수열이야. 근데 S10을 계산했더니 뭐 20이래. S20을 계산했더니 40이래. 그럼 S30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는 거지. 그럼 이렇게 간격 잡아주면 돼. 3칸 간격 잡아주면 돼. 1칸, 2칸, 3칸이 간격 잡아주고 여기까지 A가 A1이었는데 여기까지 S10, 여기까지 S20, 여기 S30 이걸 구하라는 얘기지. 이들의 합이 20. 됐니? 40 하면 재미없겠다. 60 하자. 이렇게. 여기까지 합이 20이야. 근데 S20까지 합이니까 여기가 아니야. 이것만 헷갈리지 않으면 돼. 여기까지 A1에서 S20까지 이 합이 60이면 여기 얼마 남아요? 40 남잖아. 이게 등비야. 몇 배 늘었어? 2배. 그럼 여기서 이 다음 칸 넘어갈 때도 2배가 느는 거야. 그럼 80이 되겠지. 이렇게. 그럼 남은 건 여기서부터까지 다 더하면 S30이니까 결론은 20 더하기 40 더하기 80. 정답은 140 이렇게 처리가 되면 된다고. 근데 이걸 아까처럼 풀리면 좀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풀이법은 알아야 돼. 꼭 알아야 돼. 왜냐면 서술형일 수 있잖아. 서술형에서 이렇게 쓰면 이게 수학적으로 논리적으로 틀린 건 아니거든. 등비의 교묘한 규칙을 이용해서 풀었기 때문에 틀린 건 아닌데 선생님이 원하는 풀이는 이게 아닐 거란 얘기야. 내가 채점하는 게 아니고 학교 선생님이 채점하기 때문에 이렇게 쓰면 점수를 많이 못 받을 가능성이 높아. 선생님이 원했던 거는 이 풀이가 아니기 때문에. 대신에 근데 점수를 안 줄 수는 없어. 그래서 풀이 우리가 배웠던 일반적 풀이로 살면 교과에 대한 맞는 풀이가 아니고 본인이 약간 응용을 해서 풀었기 때문에 이게 만약 6점짜리면 점수 많이 주면 4점 아니면 3점 이렇게 점수가 깎일 거야. 그러니까 풀이는 정확히 알아야 돼. 하지만 이게 서술형이 아니라면 굳이 아까처럼 할 필요는 없어. 시간이 많이 걸려 그거는. 단박에 처리가 되는 걸 왜 굳이. 등차는 더 쉽잖아. 그러니까 이런 풀이를 알아두면 꽤 도움이 돼. 이게 만약 B가 아니고 등차였어. 그럼 여기 마무리가 좀 틀리겠지? 얘 20. 그러면 40이었어. 근데 등비는 2배씩 늘잖아. 근데 등차는
덧셈이 되는 걸 찾아야 돼. 얼마나 덧셈이 되는데 20 덧셈 됐네? 그럼 얘도 20이 덧셈 되니까 이거 얼마나 나와야 돼요? 60이 나와야 되는 거야. 그럼 얘 합치면 등차일 때는 120이 정답이 되는 거지. 몇 번 연습하면 금방 돼, 이거는. 아셨죠? 옆에 있는 이런 것들 연습해봐. 이것도 아마 조건이 맞춰져 있을걸? 봐봐. 6항, 12항, 18. 딱 맞춰져 있잖아. 맞춰줘야 풀 수 있어, 등비는. 다시 말하자면 등차는 아니어도 돼. 등차는 꼭 거듭제곱 처리가 이렇게 똑같이 안 해도 되는데 등비는 거의 맞춰 나오니까 이 풀이 알아두시면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102번. 102번. 자, 등비수열. 잠깐만, 문제 보고 하자. 첫 장부터 n항까지 합이 SN일 때 SN이 1.99보다 클 때 이걸 만족하는 자연수의 최소값을 구하시오. 어쨌든 합을 구하라는 얘기죠. 이거 다 알고 있는 겁니다. SN. 공비가 2분의 1이네요. 그럼 공비가 1보다 작으니까 1을 먼저 앞에 세우고 1의 항수 거듭제곱 빼기 1 빼기 공비의 항수 거듭제곱. 지금 n개라 몇 개인지 모르고요. 첫 번째 항 1. 그럼 1은 필요 없고 분모의 2분의 1이 분모 2 곱하 그러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요. 2분의 1분의 1이니까 앞에 2가 붙는 거야. 이해돼? 1 마이너스 2분의 1의 n제곱. 자, 얘가 합입니다. 근데 그게 1.99보다 커야 된대요. 근데 남은 건 이제 계산하는 얘기죠. 계산. 자, 계산해 봅시다. 이건 뭐 분배를 해도 괜찮고요. 아니면 나눠줘도 괜찮고, 뭐 분배를 한번 해볼까요? 2 마이너스 2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이게 1.999 이렇게 되네요. 좀 모양상 좀 바꿔봅시다. 얘는 2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죠. 그럼 얘를 2분의 1의 n제곱 바꿔도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바꿔도 괜찮고. 그럼 어쨌든 2 마이너스 얘를 만약에 2분의 1로 바꾼다면 2분의 1의 마이너스 1제곱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 1.999 2 마이너스 2분의 1의 n-1제곱 1.999 이게 1로 넘어가면 제가 절로 넘깁시다. 그러면 0.001 2분의 1의 n-1제곱 이렇게 되네요. 됐니? 0.1이 얼마야 이게? 1000분의 1이잖아. 그럼 어차피 1은 계속 거듭적으로 1이니까 2를 몇 번 곱했을 때 1000보다 작아진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여기다 2분의 2의 n-1제곱 분의 1 이렇게 보면 되겠죠? 굳이 계산식을 쓰자면 계산이 마지막에 이게 그렇게 어려운 계산은 아닌데 여러 번이 쓰기는 좀 불편할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차피 얘가 양수인 건 확실하죠. 얘도 양수지? 그럼 양수와 양수의 역수를 뒤집으면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는 거 알고 있나요? 이렇게 부등호가 반대로 바뀌지. 역수를 취하면. 그럼 도대체 2를 몇 번 곱해야 1000을 넘어가는 거야? 2의 몇 제곱부터 1000을 넘어가지? 10제곱부터잖아. 10제곱, 11제곱, 12제곱 이렇게. 따라서 n값은 11, 12, 13 이렇게 갈 테니까 n의 최소값은 11이 정답이다. 지성이가 맞았네요. 우리 현민이 어디서 계산을 틀렸나 본데? 그러니까 이게 대단치는 않은데 1.99 계산 때문에 소수가 나와서 이걸 처리하다 보니까 귀찮아서 그렇죠. 전반적으로는 뭐 내용이 그렇게 어렵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자, 밑에 거는 확인차. 지금 여러분이 잘 푸셨는데 그 확인차 아까 했던 거니까 SN이 다음과 같죠. SN이 뭐냐고 좀 이쁘게 써볼까요? SN은 앞에 생략되어 있는 숫자가 1이 생략되어 있어요. 이렇게 되어 있는 꼴이에요. 봤더니 어떤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데 항 번호 n이 지수로 가 있고 그 앞에 있는 숫자와 뒤에 있는 숫자가 절대값은 같은데 부호가 반대죠. 그럼 밑에 있는 이 5가 뭐라고요? 공비라고. 그렇게 되는 등비수열이야. 그래서 AN은 5에 등비수의 일반항일 때는 n이 아닌 n-를 써야 되고 첫 번째 항이 위치죠. S1 값으로 첫 번째 항을 구합니다. 그럼 n에 1 집어넣으면 4. 4 곱하기 5의 n-1제곱 이렇게 되겠네요. 됐습니까? 네.
네, 이게 답이에요. 이게 정답. 됐어요? 네. 뭐 여기 페이지 한번 찾아보시면 여기 나와요. 연이율 5%, 연율이 뭡니까? 그러면 1년당 붙는 이자를 말해. 복리로, 이 복리라는 단어를 이제 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이자를 매길 때 단리라는 게 있고 복리라는 게 있어요. 이자를 매기는 방식인데, 단리는 이자가 단순하게 붙는 게 단리고, 복리는 이자가 복잡해서 복리가 아니고 중복해서 붙는 게 복리입니다. 단리는 이런 거야. 내가 최초에 10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었어. 근데 연 5%의 단리로 이자를 챙긴다는 뜻은 최초 원금 100만 원에 대한 5%면 얼마죠? 5만 원이죠. 그럼 1년 후에 내 통장에는 105만 원이 찍혀. 근데 2년이 지나죠? 그럼 똑같이 5% 이자를 책정하는데 이 5%라는 게 최초 원금 100만 원에 대한 5%를 책정 계속 해주는 겁니다. 그럼 매년마다 계속 5만 원씩만 더 쓰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는 110만 원. 그 다음 보나마나 115만 원. 이렇게 가는 게 단리법의 계산법입니다. 원금에 대한 이자만 최초 약속한 이자를 계속 매년마다 챙겨주는 게 단리라면 복리는 처음에 100만 원 집어넣어요. 그 100만 원에 대한 5%를 계산하게 되면 100만 원에 100만 원에 대한 5%는 5만 원이니까 둘이 합산돼서 105만 원. 여기는 똑같아. 근데 다음에 5%를 책정할 때 이 5%가 여기 단위에서 5%는 다시 원금으로 돌아와서 원금에 대한 5%인데 얘는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바로 전년도 금액의 5%를 책정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는 105만 원이 원금인데 여기는 105만 원에다가 다시 5만 원을 더한 거라면 얘는 105만 원 더하기 105만 원이 원금이에요. 여기는 5만 원은 원래 원금 최초 원금 100만 원에 대한 5%를 계산한 게 105만 원이 된 거라면 여기는 원금이 최초 원금이 아닌 바로 전년도에 있었던 통장에 남아있는 마지막 찍혀있는 금액에 대한 5%를 계산해 주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럼 아무래도 처음에 100만 원에도 5%보다는 105만 원에 대한 5%를 챙기면 이자가 좀 더 늘겠죠. 그리고 다시 또 5%를 붙는데 이 5%가 여기 금액에 대한 5%를 불려요. 결론은 이자를 통해서 원금이 좀 불어난 상태에 그 불어난 원금을 또 다시 이자 붙이고 또 불어난 원금에 또 다시 이자를 붙여요. 계속 그런 식으로 이자의 이자를 중복해서 매겨주는 계산법이 복리법입니다. 이해됐나요? 여러분 은행에서 계산하는 방식은 단리가 아니고 복리입니다. 근데 이걸 생각을 조금만 해보시면 이렇게 수에 대한 개념이나 센스가 좀 있으신 분은 알겠지만 복리법을 계산하다 보면 어느 시점부터는 처음에는 첫 시작부터는 똑같고 그 다음부터는 사실 큰 차이가 안 나요. 조금씩 미세하게 차이가 나. 근데 어느 순간부터 기하급수적으로 값이 커지기 시작해요. 마치 지수함수처럼. 처음에는 쫑쫑 증가하다가 이게 금액이 어느 순간 커지기 시작하면 갑자기 비율이 확 크게 늘어나. 그러니까 최초에는 은행이 고객을 꼬시기는 좋은 방법이야. 저희가 복리로 계산해 드릴게요 하면서 꼬시기는 좋아. 근데 이제 문제는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되잖아? 그러니까 그 적금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은행은 무조건 손해를 봅니다. 엄청난 이자를 나중에 챙겨줘야 돼. 그래서 이 복리법들은 대부분 다 보면 중간에 끊어. 은행이 끊어. 그러니까 복리로 몇 년 적금에서 딱 그 기간을 정하거나 액수를 정해놔요. 그래서 은행이 큰 금액을 지불하지 않도록. 기한이 보통 제한돼 있어. 10년 납입, 5년 납입 이렇게 제한지 60년 납입, 50년 납입 이런 거 없어. 그럼 은행 다 파산해. 이렇게 주다 보면. 그게 복리법인데 지금은 그런 복리를 취하겠다는 얘기죠. 그럼 매년 말 10만 원씩 5년 동안 적립해요. 매년 말에 10만 원을 집어넣어. 그걸 5년 동안. 그럼 5년 말에 내가 타야 될 원금과 이자의 합산 금액인 원리 합계는 얼마가 됩니까? 그래서 이런 표가 약간 필요해요. 이런 표. 여기가 올해가 2000 몇 년이죠? 올해 2024년인가요? 네, 2024년? 2024년 연초가 아니고 보면 연말이라고 되어 있죠. 연말. 연말에 2024년 여기가 1월이야. 근데 내가 적금 붓기를 했는데 1월에 돈을 집어넣지 않고 2024년 끄트머리에 돈을 넣어요. 2025년 넘어갈 바로 전날에 2024년 12월 31일 날
그때 내가 10만 원의 적금을 넣기 시작합니다. 됐니? 10만 원. 10은 생략할게요. 만 원 생략할게요. 10. 그 다음에 다시, 그러니까 2024년 말, 2024년 말에 10만 원 넣어요. 그 2025년 말에 또 다시 10만 원을 집어넣어요. 그리고 2026년 말에 또 다시 10만 원. 2027년 말에 또 다시 10만 원. 근데 내가 2024년부터 5년 동안 집어넣으면, 네, 5년 말에, 그럼 여기 1년 말, 여기 1년 말, 그러니까 여기가, 매년 말이니까, 5년 말에 집어넣어. 근데 이게 왜 연말부터 먼저 나왔죠? 이러면 중간에 계산할 때, 문제 조금만 바꿀게요. 이 연말은 기말불은 좀 기수불을 먼저 이해해야 기말불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이게 먼저 기말불이 먼저 나오다 보니까 기수불에 대한 이해가 안 돼 있으면 좀 어렵거든요, 이게 사실. 그래서 이렇게 합시다. 좀 문제를 바꿔서 연말에 집어넣는 게 아니고 연초라고 합시다. 기수불. 돈을 지불하는데 머리 숫자예요. 제일 앞에 먼저 집어넣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최초 1년 초에 10만 원을 집어넣었어요. 그럼 이 10만 원이 그리고 다시 2년 초가 되면 또 10만 원을 집어넣어. 3년 초가 되면 또 10만 원을 집어넣어요. 4년 초가 돼서 네 번째 적금 금액을 집어넣고 5년 초가 돼서 마지막 적금 금액, 다섯 번째 적금 금액을 집어넣는 거예요. 5번. 그리고는 타먹기는 5년 말에 타먹습니다. 이때 내가 돈을 받기로 했어요. 근데 생각해보자. 이걸 왜 이렇게 표를, 그러니까 이게 그림을 이렇게 계단 형식으로 했냐면, 네가 1년 초에, 올해 시작하자마자, 나 올해부터 진짜 돈 모을 거야. 그래서, 올해 1월 1일 날, 네 은행 찾아가서, 저 이제부터 매년 10만원씩 적금을 붓겠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적금 붓기 위해서, 10만원을 내가 통장에 집어넣을게요. 그래서 통장에 집어넣잖아? 근데 내가 이 통장에 집어넣고 돈을 바로 뺄 게 아니고, 이걸 언제 찾을 거냐면, 5년 후에 찾을 거야. 그럼 내가 올해 1월 1일 날 집어넣었던 10만원은 내 통장에 5년 동안 묵혀있지. 근데 그 묵히는 동안 얘가 그냥 그대로 10만원만 남아있을까? 아니겠지. 이 10만원이 계속 뭐를 발생하냐면 이자를 발생시킬 거라는 얘기야. 그럼 나는 은행에다 돈을 줬잖아. 그 은행은 내 돈 가지고 경제활동을 할 거라는 얘기지. 은행은 원래 돈 놓고 돈 먹고 하는 그런, 뭐죠? 그런 기관이에요. 은행이라는 게. 그러니까 남의 돈을, 국민들이나 어떤 일반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집어넣잖아? 소액을 넣든지 거액을 넣든지 돈을 넣잖아. 근데 그게 한 명 한 명은 얼마 안 되겠지만 상당히 많은 단위 모이면 엄청난 금액이 돼 있어요. 그 엄청난 금액 은행은 뭐냐면 흔히 말하는 돈놀이를 하는 거야. 만약 일부 여기 있는 두 사람이 나한테 돈을 적금을 했어. 돈을 넣었어. 그럼 나 은행에 돈이 생겼지. 그 돈 가지고, 예를 들어 승훈이가, 나 이번에 집 살려고 하는데 돈이 좀 부족해. 그 집담보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그럼 실제로 은행 돈이 아니야. 얘네 둘의 돈을 가져다가 승훈이한테 빌려주는 거야. 대신 빌려주면서 이자를 받아먹는 거지. 대출 이자를 받아먹는 거야. 근데 한두 명이면 이거 얼마 안 되겠지만, 아까 말했지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돈을 받으면 은행에 엄청난 많은 돈을 보유할 수밖에 없고 그 보유된 금액으로 상당히 많은 사람들한테 그 돈 그대로를 남한테 대출이라든지 아니면 투자를 통해서 돈을 불리는 거야. 대신 얘네들한테는 적당한 이자를 챙겨주는 거지. 내가 챙긴 이자보다 얘네는 적게 챙겨줄 수밖에 없어요. 결국은. 그래서 보면 대출 이자는 세잖아. 근데 실제 우리가 예금 이자는 별로 안 세. 보통 통장에 돈 1,000만 원 집어넣잖아? 1년 후에 내 통장 보면 결국 몇만 원 안 늘어 있어요. 원금과 큰 차이가 없어. 근데 1년에 내가 만약 대출을 1년에 1,000만 원 받았잖아? 그럼 대출 이자는 거의 요즘 시세로 본다면 연 5점 몇 프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1,000만 원에 대한 10%면 100만 원이잖아? 5%면 50만 원이야. 50만 원을 12개월을 쪼개서 내야 된다는 얘기지. 어쨌든 연 이율이 한
60만 원 정도 나와요. 1000만 원 빌리면 1000만 원 내가 대출을 받았잖아? 그럼 1000만 원 원금 그대로 있는 거야. 근데 내가 은행에다 이자만 50만 원, 60만 원 더 내야 되는 거예요. 원금은 그대로 있고. 근데 실제로 똑같은 1000만 원을 대출 받으면 은행은 60만 원의 이익을 발생시켜. 근데 적금한 사람한테는 이자를 반대로 줘야 되잖아. 은행 입장에서는. 근데 적금한 사람한테는 이 정도 이자를 안 챙겨줘요. 뭐 세다고 하는 데가 보통 요즘은 연 2%, 3% 이게 좀 세다고 말하거든. 그럼 이자를 이쪽에서 받는 거는 은행이 받는 이자는 엄청 세게 받으면서 주는 이자는 적게 주는 거야. 그러니까 은행은 계속 돈을 버는 거야. 그런 형식으로. 그렇게 만들어진 게 아니 은행이야. 어쨌든 나는 이 10만 원을 은행에 집어넣어. 그러면 이 은행이 이 돈이 은행에서 한 번의 이자, 두 번의 이자. 왜냐면 1월 1일 날 집어넣으면 12월 31일 날 첫 번째 이자가 생겨. 1년 동안의 기간이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지? 그럼 1년 동안 한 번의 이자, 두 번의 이자, 세 번의 이자, 네 번의 이자, 5번의 이자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럼 저 원금 10만 원은 근데 우리가 이거 앞쪽에서 배우지 않았었나요? 이거 앞에서 배워왔는데 니네 지수법칙 할 때 이거 배웠었어. 기억이 안 날지 모르지만 내가 처음에 10만 원 집어넣었다? 근데 얘가 5% 이자를 발생해. 그럼 여기는 10 플러스 10 곱하기 100분의 5. 그럼 얘는 1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의 1제곱 이렇게 되지. 근데 2년이 되면 이거 니네 지수법칙 할 때 배웠잖아. 2년이 되면 1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의 제곱이 됐었지. 그 내용이야. 원금 10은 그냥 있고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가 몇 번 붙냐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5번의 거듭 제곱이 붙는 거라고. 이건 지수법칙에서 많이 했으니까 요 설명 좀 생략합시다. 이거 하나로 또 시간 보내면 안 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럼 여기 있는 10만 원은 이자를 몇 번 발생시키죠? 4번 발생시켜. 그럼 1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가 4번 이렇게 될 거라고. 그럼 여기 있는 10은 다시 이자를 3번 발생하겠죠. 이렇게 3번. 그럼 얘는 2번. 10 가로 1 플러스 100분의 5가 2번. 그럼 얘는 한 번은 이자가 붙어. 5년 초에 집어넣어서 5년 말에 찾기 때문에 요 기간이 1년이거든. 그러면 한 번의 이자가 붙어. 한 번의 이자. 이렇게. 그럼 결국 내 통장에는 지금 얼마가 들어가냐면 내 통장에는 이 돈이 차곡차곡 다 쌓여 있는 거라고. 그럼 내 통장의 원리 합계 금액을 계산하려면 여기다 이렇게 더해야 된다는 얘기야. 됐니? 그럼 더하다 보니까 이게 일정한 수의 규칙을 가지고 있는 수열의 합이야. 이게 무슨 수열이야 근데 보니까? 등비수열이야 등비. 이게 첫 번째 항이지. 얘가 첫 번째 항. 얘가 두 번째 항이야. 등비수열에. 이렇게 넘어가는데 이게 뭐가 곱해지죠? 이렇게 넘어갈 때마다? 10은 변함이 없죠. 이 가로가 1제곱에서 가로가 2제곱으로 가로가 한 번 곱해지는 거라고. 따로 첫 번째 항은 A1이 되고 A1은 첫 번째 항이 되고 공비R이 얘가 이 가로가 되는. 그럼 첫 번째 항은 10만 원이고 공비는 1 플러스 100분 오면 1 플러스 0.05죠. 더하면 1.05네. 1.05가 공비값이에요. 이걸 5년 동안 이걸 5번 더 쓰면 되니까 항의 개수는 5개. 그럼 S5는 공비 빼기 1분의 공비의 항수만큼 거듭제곱 빼기 1 가로 첫 번째 항 10. 그럼 여기는 0.05 분의 이거 아마 책에 나와 있겠죠? 위에 이 값이 나와 있어야 됩니다. 여기 있네요. 1.3. 이 값이 10 곱하기 1.3 빼기 1하면 0.3 이렇게 돼. 그럼 이걸 계산하기 위해서 여기다 곱하기 100 하죠. 그럼 얘도 곱하기 100 합니다. 그럼 분모는 5분의 10 곱하기 30 약분하면 얼마 되죠? 2. 그래서 60. 그럼 10년에 실제로 10만 원씩 5번 지불하면 50만 원이잖아. 50만 원인데 알고 보니 이게 5년이 지나면 내 통장에 60만 원 찍혀 있다는 얘기죠. 꽤 큰 금액이에요. 봐봐. 연일 5%야. 5년 딱 보는데 벌써 원금 50만 원에 10만 원 이자가 붙었잖아. 꽤 큰 금액이 붙는다는 뜻이지. 그럼 수치로 계산해봐. 네가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게 그냥 돈 계산하는 거니까 네가 여윳돈이 50억이 있었어. 예를 들어 그랬으면 좋겠다. 여윳돈이 50억이 있었어.
야, 여기 또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냥 핵심만 일단 짚어서 말씀드릴 테니까. 그리고 원래 10시 반에 끝나는데 오늘은 좀 일찍 해서 10시 29분에 끝내드릴 테니까. 1분 싫어? 아, 그렇구나. 그럼 우린 10시 35분에 끝내는 걸로 합시다. 평소처럼. 자,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 건데, 여기서 배우는 수열의 합은, 수열의 합교를 좀 여러분 처음에 배운 게 있죠. 뭘 배우냐? 이걸 배웠거든? SN. 이 SN의 단점이 뭘까요? 끝이 몰라요. 끝은 정하면 됩니다. 뭐 S10 그러면 10판까지 합이니까. 단점. 쓰기 힘들어요. 쓰기는 쉬워요. 시그마보다 제가 쓰기는 더 쉽습니다. 표기법도 간단하고. 시기 길어져요? 이겁니다, 이거. 강제성이에요, 강제성. 무조건 1항부터라는 규칙이 있어. 근데 내가 원하는 항을 더 하고 싶은데 그 원하는 걸 더하는 방법은 없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 어떤 수열의 합을 계산하는데 내가 이것만 구하고 싶어요. 여기까지. 또 내가 알고 있는 거는 S10을 알아. 그럼 A1, A2 쭉 가서 여기인데 내가 알고 싶은 항은 여기에요, 여기. 여기까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S10으로 계산하기 이렇게 불편하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만 계산하는 방식은 또 이렇게 따로 써야 돼. S10의 합에서 A1과 A2의 합을 빼고 다시 A9와 A10의 합을 같이 동시에 빼내야 이 값을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강제성을 띠고 있다 보니까 내가 항을 임의로 지정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수열의 규칙성을 보기가 어렵다는 거죠. 그 수열의 규칙이 눈에 잘 안 보여요. 그러다 보니 SN이 나름대로 표기법도 간단하고 여러 가지 쓰임새가 많긴 한데 그런 약간의 단점들, 첫 항을 내가 지정할 수 없다는 것과 그 다음에 그 수열의 규칙을 보기 어렵다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시그마라는 기호를 쓰죠. 시그마 기호는 이렇게 쓰죠. 이렇게. 그래서 대문자 읽을 때는 시그마라고 있습니다. 근데 시그마는 세 군데다 뭘 채워 넣어야 돼. 세 군데에다가 여기 한 군데에다가 뭘 채워 넣어야 돼요. 그리고 여기 한 군데에다가 또다시 뭘 채워 넣습니다. 그 제일 중요한 여기 한 군데에다가 또 뭘 채워 넣어요. 이렇게 시그마라는 기호가 만들어집니다. 근데 각각 뭘 써야 되냐면 이 시그마는 합의 수학적 기호예요. 근데 합, SUM, sum. 근데 이 S는 벌써 우리가 SN한테 써먹었잖아. 그럼 또 S를 쓸 수 없다 보니까 알파벳 대문자를 가지고 안 된다면 그럼 그리스 대문자를 쓰자 해서 만들어낸 게 이 기호입니다. 이것도 합의 기호예요. 합. 저 시그마라는 자체가 합을 말하는 거야. 이 그의 뜻 자체가 어떤 거를 합치겠다, 더하겠다는 뜻이거든. 근데 밑에는 뭘 쓰냐면 첫째 항이에요. 그러니까 시작항. 그 수열의 합에 시작항의 번호를 씁니다. 그 위에는 마지막 항의 번호를 씁니다. 오른쪽은 그러면 내가 아까 말한 그 SN의 단점 중에 하나가 강제성을 띠고 1항부터 무조건 더해야 된다라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 1항부터 더해야 되는 경우가 발생하는데 내가 시작한 내 마음대로 정할 수도 있고 마지막을 내가 정할 수도 있다는 뜻이죠. 그럼 또 다른 하나 단점만 해결하면 되거든. 근데 더하긴 더하는데 문제는 그 수열의 규칙을 모르겠어. 여기다 이제 일반항을 써요. 됐니? 그럼 뭐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시그마 n이 5부터 10까지 an 이렇게. 그럼 이 기호는 A5, A6 쭉 해서 마지막 항 A10까지 더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시작항과 마지막 항과 그 수의 규칙을 내가 정할 수 있다는 뜻이에요. 됐니? 그럼 여기다 그럼 AN이 아니고 이런 거 쓰면 어떻게 되죠? EN-1. 그럼 이제는 뭐도 아니?
시작항과 끝항의 합뿐 아니라 그 수열의 규칙도 알아. 어떤 숫자를 더할지 알게 된다는 얘기야. 이게 일반항이잖아? 얘네들 5 집어넣어봐. 얼마 나와요? 9. 더하기. 그 다음 항의 번호는 6을 집어넣어. 5항부터 10항까지니까 6 집어넣으면 11 더하기 7 집어넣으면 13 더하기 8 집어넣으면 15 9 집어넣으면 17 10 집어넣으면 19. 그러면 항의 번호도 임의로 정할 수 있지만 그 수열의 규칙도 이게 9, 11, 13 등차수리네. 공차인 등차수리야. 규칙도 금방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해되나요? 자, 근데 이렇게 좋은 시그마인데 이제 문제가 그러면 보통 우리가 수열을 더할 때 이런 기호 많이 쓰잖아요. 제1항부터 n항까지 그럼 SN이 되겠지. 근데 그 SN인 동시에 시그마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되잖아. 그럼 1항부터 n항까지 어떤 수열이 있다고 치자. 그 수열 AN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얘는 1항, 2항 해서 n항까지 더하고 싶어. 이게 이제 간단히 쓰면 SN인데 그럼 시그마로도 쓸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쓰다 보니까 여기는 항의 번호가 n이고 시작항이 1이니까 1항부터 n항까지 an 했더니 이게 좀 이상해지는 거죠. 표기가 이상해져. 봐봐. 이상하지 않아? n이 1부터 n까지야. 근데 여기 있는 n과 여기 있는 n 똑같잖아. 그럼 1항부터 1항까지라는 얘기야? 뭔 말이야 이게? 1항부터 n항까지라는 뜻이야? 1항부터 1항까지라는 뜻이야? 이게 뭐가 겹치냐면 시작항의 변수값인 n이 문자가 겹쳐요. 그럼 이렇게 되면 표기가 이상해지잖아. 1항부터 n항까지라는 뜻인지 1항부터 1항까지라는 뜻인지 이상해진다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보통 우리가 마지막 항은 n항을 많이 쓰잖아. n항까지야 이라는 수를 많이 쓰다 보니까 얘를 바꿀 수는 없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항의 번호인 이 n을 어쩔 수 없이 저기 마지막 항의 문자인 n 아닌 다른 문자를 쓰기로 약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뭘 쓰냐면 보통 k를 많이 써요. k는 왜 상수 표현에서 많이 쓰잖아. 상수 k 갖고 하셔 이럴 때. 그러면 k에 1을 집어넣어야 되는데 여기가 k가 없으면 안 되지. 저기 일반항에 있는 n 자리 대신에 이제 k를 집어넣어 이렇게. 됐니? 그럼 얘가 뭐냐면 변수야. 시그마 변수. k 값이 변하는 거야. 어디서부터? 1부터. k 1 집어넣어. 그럼 얘가 나와. 하나씩 커져. 항의 번호니까. 그럼 그 다음 번호는 2를 집어넣는 거야. 여기 A2. 3 집어넣는 거야. 그럼 마지막 항 어디까지? 여기 k 자리에서 n 집어넣어. 그럼 AN까지. 시그마. 걔네를 다 더하라는 뜻이구나. 이렇게 표기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보통 이게 항의 번호가 우리가 n을 많이 쓰는데 굳이 k를 쓰는 이유가 뭐냐면 여기 윗자리에 n이 있으면 이게 겹치는 일이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아예 최초 시작부터 시그마 쓸 때는 항의 번호를 n이 아닌 보통 k로 많이 써요. 근데 선생님 쓰다 보니까 꼭 k를 써야 되는 겁니까? 아니 변수니까 제가 아무거나 갖다 써도 되지 않을까요? k가 아니고 제가 막 i를 쓰고 싶은데요? i가 1부터 n까지 ai 쓰면 똑같아. a1, a2, an 똑같은 거야. 같은 건데 이렇게 쓸 수도 있고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결론은 시그마 변수는 네가 임의로 정하면 돼. 단 이 친구 저 친구 쓸 때마다 다 변수를 딴 걸 써. 그럼 보는 사람 푸는 사람 헷갈리잖아. 그래서 별 얘기 없으면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많이 써. 시그마 변수를 k를 많이 둬. 하지만 k가 아니어도 상관없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로 k를 많이 쓰지만 k가 아니어도 돼. 알겠습니까? 자, 시그마를 이제 그런 의도로 이제 보통 많이 쓰게 되는 거죠. 시그마는 합의 기호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고. 아유, 죽으려고 하는.